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이번에도 물가와 금리 관련된 저의 하반기 시나리오를 한번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공부했던 걸 공유하는 자리로 한번 또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빅테크 관련된 소식하고, 그 다음에 STO 토큰, 그리고 코인베이스 소식, DCC 관련 소식하고, 그 다음에 위믹스 관련하고 빗썸 관련 소식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비트코인 여전히 약세를 보여주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힘이 약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동일시하게 적용을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뒤로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에 1만 명 해고하겠다. 전체 직원의 5%를 정리하겠다. 트위터는 광고주 500곳이 이탈이 됐고 하루 매출 40%가 감소가 됐다고 하는 건 이건 크립토한테 별로 좋지 않는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뭐 도지코인도 여기에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지갑이나 크립토 산업 부분에 있는 투자비가 어느 정도 안 들어오니까 진척률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번에 또 아시아의 명절 기간 동안 중국에 있는 소식을 또 챙겨봐야 되겠는데, 이건 이제 물가 추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크립토의 CPI 발표할 때마다 크립토도 미친 듯이 선물의 이제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가면서 반등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나왔고, 오히려 좀 왜소하거나 또 연준의 금리 인상, 파월의 발언 메시지로 인해서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는 계속 챙겨보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 부분이 얼마나 유턴이 되는지, 어느 기간 동안 유턴이 될 것인지도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사망자 수가 36,000명,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 기간이 일주일 정도가 되니까 이 기간 지나고 나서는 좀 더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사망자 추이도 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마 3월부터 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이제 경제 회복에 있는 정책을 쓸 수 있는 기간이 3월에서 4월 달에 그 기간에 발표가 나온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조심스럽게 3월 기반 이후부터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1분기 안에서는 중국의 그렇게 생산 전반이나 경기 전반이 회복세가 생각보다 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원자재의 다른 소비 심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다 보니까 미국의 인플레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FOMC 페이지북에 있는 살펴 내용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속도로 둔화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남아져 있다. 그리고 소매업체 가격 전가의 어려움, 할인율을 높여도 가격 전가에 이제 어느 정도 마지노선까지 왔다라는 내용이고요. 강한 임금 상승률과 채용이 어려워지고 있고, 뉴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경기 변동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게 되면 23년도 상반기 하반기인데요. 하반기 전망 추이는 일단은 이 이야기는 많이 했을 텐데, 금리가 올라가고 동결이냐 이냐를 어마어마하게 유튜버 분들에게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 전략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이제는 하반기 전략은 아마 여기서도 여러 가지 패가 있는데,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역지사지로 연준이 계약직이고 연준의 그 실적을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질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당장 이제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뚜렷한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최근에 바이든 씨도 재선의 생각이 있으니까 이번에 물가 나왔을 때 얼굴을 비춰서 내가 이렇게 실적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연준에 따른 고민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 쪼코가 2개가 있습니다.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하면 하나 카드를 버릴까요? 애매한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투자자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면서 그렇게 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당장 내 자리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카드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금리 동결에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우세하긴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변수는 무엇이냐면 하반기 동향에 그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4%, CPI 4% 중반이나 4% 초반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시그널을 주어야 됩니다. 근데 시그널이 없다, 그러면 올해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4% 후반대에서 4.9, 4%에서 이 사이에 연준이 어떠한 액션을 취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목표치가 3.5니까 가깝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터 이게 계속해서 내려올 게 뻔히 보이니 아무래도 그 전에 발언에 따른 강도를 좀 더 낮춰주든지 어떠한 모션을 취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이 만약에 경기 침체를 고려를 해서 선행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아마 4%대부터 약간씩 액션이 달라질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나는 확실하게 죽여놓고 두 가지 카드를 다 챙겨놓고 나는 두 가지 카드를 다 쓸래, 이런 형태인 거죠. 왜냐면 애매한 포지션으로 가면 물가도 애매해. 목표치 도달도 못했어. 근데 생각보다 경기는 안 좋아. 근데 돈은 못 풀어. 이런 액션을 가져가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투자자에 있는 생각과 연준의 생각에 있는 갭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점답지를, 제 생각에 따른 점답지를 공유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도 반론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만약에 좀 생각이 있다고 하면 아마 4% 정도 때부터 조금씩 변화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PCE, 실질 물가 부분이 너무 둔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소비자 물가 부분, 임금 추이라고 했죠. 최근에 이것도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페이 오픈을 거의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명기가 되면서 임금에 있는 비중이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는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이게 공개가 안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가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좀 들어오기가 어려운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완만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조금 더 유연하게 갈 거라고 하면 아마 이 4% 이 구간대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올해는 그렇게 썩 그냥 동결로, 마지막에는 동결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금리 인하를 세게 해줄 것이냐, 그렇게 하면 의도가 다른 거예요. 0.5씩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우와 이게 아니고요, 0.5씩 했다라는 건 경기가 얼마나 안 좋길래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할 때 0.25씩 인하를 할 겁니다. 물가가 튈까봐. 그래서 목표치 도달할 때까지는 절대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연은총재도 75bp 시대는 끝났고 25bp씩 올리는 게 적절하고, 근원 물가는 연내 3.5%로 25년도 목표를 도달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더디게 떨어질 것 같으니 이것도 목표치를 생각보다 더 뒤로 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포인트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까지 시간 어마어마하게 걸릴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제 투자할 때도 좀 롱런하게 봐라, 이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작년 말 소비 기대치보다 못 미쳤다라는 게 이번에 좀 영향을 받았고, 이번에 감원 발표했던 기술 기업들 목록표를 정리해놨던 것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에 DCG 자회사 제네시스 이번 주에 파산 신청 계획은 GBT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거의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제네시스 채권자 DCG 현금 및 지분 할당으로 1, 2년 유예에 합의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합의하는 기준점으로 지분을 좀 더 내놔라, DCG 지분을 좀 더 내놔라,
이런 형태로 지금 좀 쇼부를 치려고 하려고 하는 동향이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 오픈을 하려면 5월달 돼보면 알겠죠. 그 다음으로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 발행에 허용하겠다. STO 허용하고 다음 달 초부터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 규율 체계를 발표할 것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올해 웬만한 거 상장 또 마구잡이를 하겠죠. 최근에 업비트가 시바이누 상장을 했어요. 되게 말장난인 게 닥사라고 했으면 시바이누 한번 상장하고 나서 펌핑이 얼마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봤죠. 빗썸도 보고 나머지 쪽도 봤는데 그냥 업비트만 상장을 했어. 아니 상폐할 때는 동일시하게 없애고 상장은 각자 따로 할 거면 모터로 그러니까 이렇게 또 욕을 처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격 상승하는 동안 채굴제들은 지금까지 7,000 비트코인 이상 판매를 했다. 채굴 회사들이 버티지 못하는 그 구간이 마의 한계 곡선이 2023년도 때는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금리라는 게 여전히 강경하게 높은 위치에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도 1월 20일부터 사업부를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1번부터 정리를 한다라는 것과 이번에 이제 주주총회가 대부분 한국은 4월부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3월, 4월 달에 많이 있는데 이제 위메이드의 주총에서 이제 아무래도 위믹스 관련된 정기 간담회 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장 대표 임기는 3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주총에서도 연장이 안 되면 그냥 아저씨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자산시장 상승 랠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변수 4가지라고 해서 중국의 리오프닝, 늘어나고 있는 미국 국채, 인플레 4% 고착화, 그리고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 지속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 내용에서 가장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이 내용이죠. 3번 내용. 네, 인플레이션 고착화 안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대선 들어가면 연준이 쓸 수 있는 통화정책은 그렇게 세게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왜냐면 어느 특정 층을 계속 지지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빗성경제연구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가격 최대 5,200만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글쎄요. 미국 연준의 긴축기조 완화, 러시아 무역결제 수단, SEC 리플 소송 결과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빗썸 5,200까지 일단은 보고 있다라는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 이야기 했으니까 리플 CEO가 이번에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SEC와 늘 합의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정치인 다 된 것 같아요. 맨날 빵형 다보스 포럼 맨날 가고 뭐하고 했는데 뭐 진짜 웃긴 건 속을 너무 많이 태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투자자 입장으로 봤으면 진작에 그냥 벌금 내고 합의하면 되는데 지 입장만 고수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른 알트코인은 뭐 바보인가요? 그래서 한창 전성기 그 시점에 불장일 때 그게 만약에 해소가 됐으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좀 아무것도 생각을 배려라는 건 전혀 없다. 근데 리플의 충성파이신 분들은 또 이것도 사랑이다라고 실드 쳐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한 건 칭찬을 해줘도 되지만 잘못한 거는 좀 이거는 반대적으로 좀 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서로 의견에 이런 싸움이 나온다고 하면 3월달에 과연 어떠한 결과치가 나올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이건 알트코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리플을 싫어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돈 벌고 싶어서 이 시장 들어온 거지 냉철하게 저 사람을 믿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을 해서. 네. 오로지 그냥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돈을 어떠한 전략으로 단기간에 벌 수 있는 수단적 매개체로만 합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전략을 표출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거래소 토큰 자체 검증 상장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미국의 CFTC 위원회의 상원에 촉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뭐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날 시즌으로 이제 갓 돌입한 형태인데, 여전히 좀 설날 시즌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설날 시즌은 거의 평균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줄고 거의 횡보했던 때가 확률적으로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시점에서도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이번 1월달 까지는 좀 더 좋게 마무리가 될 수는 있어도 이제 3월달 구간때부터는 변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3월달에 있는 동향도 잘 체크를 하면서 본격장은 3월부터 5월 사이가 판단하기가 가장 어려운 구간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동향을 보았을 때는요. 그래서 1월달 설날 때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재밌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여전히 일을 하고 여전히 분석하고 그렇게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팁을 드린다고 하면, 이번에 뭐 비트코인 잠깐 이야기가 나와서 댓글 한번 퍼왔는데요. 다른 채널에 있었던 내용에서 가지고 와봤는데, 저출산에 심지어 결혼도 안 했는데 자꾸 올라가는 기적이 펼쳐졌던 게 미쳤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코린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입니다. 그럼 2100만 개 부분이 같은 모델링이죠. 가이도 똑같은 제조사에서 내놨던 가이 100개가 있으면 같은 가격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걸 밑밥을 왜 깔아놨죠? 이 설명을 왜 한 걸까요? 마찬가지로 집도 동일한 모델과 동일한 옵션으로 똑같이 지었다고 하면 동일한 상품 가격으로 책정이 돼서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 이렇게 거래에 있는 호가가 민감하게 매번 바뀌어요. 이렇게 집요하게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근데 부동산을 만약에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 뭐 강남 상구, 뭐 둔촌주공, 뭐 59A 다치 해갖고 호가를 이런 형태로 만약에 전산 형태로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거기가 뭐 만세대인데,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100세대가 있어요. 그럼 한 세대가 뭐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에 원래 가격이었다. 근데 어떤 부자가 야, 내가 3,000 줄게 라고 하면, 이 나머지 이 100개 있는 이 집은 그냥 3천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 호가에 있는 가격대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거래가 많이 없을 뿐이지, 거기에서 내가 너무 최고가 대비로 사주면 그 나머지 900개 있는 물량도 다 그 최고가 가격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가격 올리기가 좀 쉽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적다라는 건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거래량이 적으니까 조금만 쉽게 높은 가격에 사줘도 모든 가격을 다 대변해 줄 수 있지만, 이게 반대로도 작용이 되죠. 반대 효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지랖으로 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때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부동산 가장 핫할 때 누가 자전거래 하듯이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이렇게 가서 한 번씩 최고가씩 거래를 해주면, 여기 만약에 1000개 아파트, 뭐 2000개, 3000개, 왜 제가 채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개라고 했냐면,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씩만 거래를 해주고 나머지 거래하는 자가 없다고 하면 그냥 전체가 다 가격이 다 올라가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모든 물량이 같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평가하기가 좀 수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걸 알고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